여러분, 오늘 아침 거울 앞에 섰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주름이 깊어진 얼굴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기억될까? 젊은 시절에는 성과가 나를 증명했습니다. 직함이 있었고 월급이 있었고 사람들이 내 명함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중년을 넘어 은퇴를 생각하는 나이가 되면 세상이 묻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직함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재산의 숫자로도 과거의 성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품격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지혜입니다. 그분은 평생 사람을 관찰하며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가치는 재산이 아니라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것을요. 이병철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옷이 사람을 말한다. 구겨진 셔츠는 마음의 태만을 드러내고 단정한 구두는 삶의 자세를 보여준다.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우리가 매일 아침 입는 옷 한 벌이 사실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것을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3가지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품격 있는 사람이 모임에서 절대 하지 않는 4가지 행동. 두 번째, 말보다 중요한 듣는 힘의 가치. 세 번째, 채움이 아닌 비움으로 완성되는 인생의 깊이입니다. 이 3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의 품격을 한 단계 높여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품격 있는 사람이 모임에서 절대 하지 않는 4가지 행동입니다. 여러분, 요즘 동창 모임이나 친목 모임에 나가시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처음에는 반가워서 가지만 돌아올 때는 왠지 모를 피로감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 피로의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 누군가의 자랑이나 과시 또는 남을 깎아내리는 말들 때문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평생 사람을 관찰하며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모임에서 4가지를 절대 하지 않는다고요. 첫째, 돈으로 관계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모임에서 누군가가 오늘 술값은 내가 낸다며 으스대거나 자신이 얼마나 많이 냈는지를 자랑하는 모습을요. 이병철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돈이 떠나면 함께 떠난다. 하지만 진심으로 이어진 관계는 시간이 흘러도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정말 깊은 말씀입니다. 돈으로 사람을 모으면 그 사람들은 돈이 있을 때만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과 배려로 맺어진 관계는 평생을 갑니다. 모임에서 조용히 계산을 하고 다음번에는 다른 사람이 부담 없이 낼 수 있게 배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 자식의 성공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세대 부모들은 자식 이야기만 나오면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우리 아들은 대기업에 다녀. 우리 딸은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어.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옆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혹시 그분의 자녀는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취업 준비 중일 수도 있고 건강 문제로 고생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랑은 내겐 기쁨이지만 타인에겐 상처가 된다. 특히 세월을 견디며 아픔을 겪은 이들에게 그 자랑은 칼처럼 다가온다. 그러니 모임에서는 자식의 성공보다 자식의 행복을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아이가 요즘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비교가 아닌 이해. 그것이 진짜 부모의 품격입니다. 셋째, 배우자나 가정의 화려함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요즘 부부 동반 모임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좋은 일이지요. 하지만 그 모임에서 계속해서 배우자와의 다정한 모습을 과시하거나
가정의 화목함을 자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그 자리에 혼자 오신 분이나 가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병철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조용할수록 깊어진다. 보여주려는 행복은 금세 사라지고 지켜보는 행복은 오래 남는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얼굴에서 그 평온함이 느껴집니다. 모임은 경쟁의 장이 아니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품격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넷째, 험담으로 공감을 사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모임에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자연스럽게 누군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 요즘 어떻게 지내? 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어느새 그 사람의 단점이나 실수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농담처럼 시작하지만 점점 험담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함께 웃으며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험담하는 자 곁에는 반드시 불행이 머문다. 그 입은 오늘 남을 깎았지만 내일은 너를 깎을 것이다. 험담은 부메랑입니다. 오늘 함께 누군가를 비난한 사람이 내일은 나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험담으로 맺어진 관계는 신뢰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유지됩니다. 그런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누군가의 험담이 시작되면 조용히 화제를 돌리거나 침묵으로 거절합니다. 그 침묵이 바로 품격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돈으로 관계를 평가하지 말고, 자식을 자랑하지 말고, 가정의 화려함을 내세우지 말고, 험담으로 공감을 사지 마세요.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은 이미 품격 있는 어른입니다. 모임은 서로를 존중하고 위로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태도가 곧 여러분의 품격을 말해줍니다. 그럼 이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말보다 중요한 듣는 힘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상대방이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경우요. 내 말은 들은 듯 마는 듯 하고 내가 한마디 하려고 하면 바로 끊고 자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럴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 내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이병철 회장은 젊은 시절 말이 빠른 사람이 유능한 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회의에서 빠르게 결론을 내리고 상대의 말을 끊고 자기 의견을 강조하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믿었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선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인다네. 그 한마디가 이병철 회장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이후로 말하기보다 듣는 연습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말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숨어 있다. 말의 내용보다 그 말이 왜 나왔는지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 정말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단순히 단어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 속에 담긴 감정, 고민, 불안, 기쁨을 함께 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녀가 요즘 회사가 힘들어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의 표면만 들으면 그냥 힘들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깊이 들으면 도와달라는 신호일 수도 있고 위로받고 싶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그 신호를 알아챕니다. 이병철 회장은 회의 중에도 특별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말할 때 눈을 마주치고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 짧은 경청의 시간이 그 사람의 자존감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자존감이 회사 전체의 품격을 높였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때 얼마나 고마웠는지를요.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말에 공감해 줄 때, 내 이야기를 기억해 줄 때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졌는지를요. 그것이 바로 경청의 힘입니다.
듣는 리더는 사람의 입을 열게 하고 말 많은 리더는 사람의 마음을 닫게 만든다. 우리는 중년이 되면서 경험이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이 많아집니다. 내가 겪은 일, 내가 아는 지식, 내가 배운 교훈을 나누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경험이 지혜로 변하려면 반드시 경청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듣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신만의 과거에 갇힙니다. 듣는 사람은 타인의 현재 속에서 계속 성장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 젊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존경받는 분들이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경청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판단하지 않고 공감해 줍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분들을 찾아갑니다. 조언을 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만 많고 듣지 않는 어른들은 점점 외로워집니다. 자식들도 친구들도 점점 연락이 뜸해집니다. 왜냐하면 만날 때마다 자기 이야기만 하고 내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어른은 말을 줄이고 귀를 연다. 그 귀로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사람의 고통을 듣고 자신의 오만함을 듣는다. 경청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말을 멈추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신뢰를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보세요. 중간에 끊고 싶어도 참아 보세요. 내 의견을 말하고 싶어도 일단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경청은 말보다 큰 언어입니다.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존중의 표현입니다. 듣는 사람이 결국 사람을 얻습니다. 이것이 이병철 회장이 평생을 통해 배운 인생의 황금률입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채움이 아닌 비움으로 완성되는 인생의 깊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요? 돌이켜보면 대부분 채우기 위해 살았습니다. 돈을 모으고 집을 사고 명예를 쌓고 자식을 키우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인간의 품격은 얼마나 채웠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비웠느냐로 결정된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도 조금 의아하셨을 겁니다. 비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가진 것을 다 버리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비움이란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분노를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젊은 시절 모든 것이 경쟁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남보다 더 앞서야 했고 더 많이 가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뒤를 돌아보니 그토록 쫓았던 것들 대부분은 결국 손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태도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오히려 비워낼수록 깊어지고 낮출수록 단단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젊었을 때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었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히려 편안한 마음, 건강한 몸, 따뜻한 사람들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비움의 지혜입니다. 욕심을 비우면 감사가 들어오고 분노를 비우면 평화가 자리한다. 비움은 마음의 공간을 만든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감사도, 기쁨도, 평화도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 속에서 비로소 감사가 싹 트고 평화가 자라납니다. 이병철 회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이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보다 조용히 경청하고 의견을 정리하는 사람이 결국 중심을 잡는다고요. 왜 그럴까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이미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다른 의견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비워진 사람은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득 찬 그릇에는 더 이상 물을 부을 수 없지만 비워진 그릇은 언제든 채울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비워지게 됩니다. 직함도 사라지고 재산도 줄어들고 이름을 부르던 사람들도 떠납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슬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제 드디어 나를 가리고 있던 화려한 외피가 벗겨지고 진짜 나를 만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직함이 없어도 재산이 줄어도 여전히 나는 나입니다. 그 본질적인 나의 모습이 아름다우면 됩니다. 이병철 회장은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평온이다. 성공은 순간의 찬사로 끝나지만 평온은 세월의 향기로 남는다. 평온이라는 단어가 참 좋습니다.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고요하게 중심을 잡고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생의 경지가 아닐까요? 그 평온은 더 많이 가짐으로써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옵니다. 비워야 합니다. 말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불안을 비워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은 저절로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씩 내려놓아 보시면 어떨까요? 먼저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느라 오늘의 평화를 잃지 마세요. 다음으로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남이 뭘 가졌는지, 남이 어떻게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행복한지, 내 마음이 평온한지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이제 우리는 누군가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충분합니다. 이병철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품격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비워낸 것이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도 마음이 고요하면 이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정말 깊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평생 뭔가를 소유하기 위해 애썼지만 진짜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행복은 평온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비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 쓸 것인가, 비우기 위해 쓸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비우는 연습을 시작할 때입니다. 하나씩 내려놓고 조금씩 가볍게 만들고 점점 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후반전의 진짜 과제입니다. 비움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우리 인생의 품격을 완성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3가지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첫째, 품격 있는 사람이 모임에서 절대 하지 않는 4가지가 있습니다. 돈으로 관계를 평가하지 않고, 자식을 자랑하지 않고, 가정의 화려함을 내세우지 않고, 험담으로 공감을 사지 않습니다. 둘째, 말보다 중요한 것은 듣는 힘입니다. 경청은 상대를 존중하는 가장 큰 표현이며, 듣는 사람이 결국 사람을 얻습니다. 셋째, 인생의 품격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으로 완성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불안을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이병철 회장이 평생을 살며 깨달은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분은 돈도 많이 벌었고 큰 기업도 세웠지만 결국 인생의 끝에서 깨달은 것은 품격의 중요성이었습니다. 품격은 돈으로 살 수 없고 권력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과 태도로만 만들어집니다. 오늘 모임에 나가서 남을 배려하는 것, 오늘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오늘 불필요한 욕심 하나를 내려놓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의 품격을 만듭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품격 있게, 따뜻하게, 지혜롭게 살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후세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품격과 평온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무엇을 비워내고 싶으신가요? 어떤 품격을 지키며 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마음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